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시 정치 라이브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박영식이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시각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 또 역사 전문가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준호 의원 그리고 역사 독립군 백이성 역사 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예, 두 분 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비상한 시국에 예. 역사 이야기도 함께 저희가 또 이렇게 녹여내면서 전국에 대한 비판도 좀 해보고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수요일은 이렇게 저희가 꾸며볼까 하는데 아, 좋습니다.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오늘 어디 다녀오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뭐 다녀온 데는 많이 있는데 예,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다녀온 곳. 마지막에 다녀온 거는 이제 네. 우리 민주당 교육위원들 네. 오늘 이제 뭐 서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네. 명동에서 약간의 회합을 그거 하고 하셨고 왔고, 그 전에 사실은 행사를 예, 행사는 오늘 민주당 내에 네. 상설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총 21개 상설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050 상설특별위원회라고 민주당의 근간이 이제 40대 50대거든요. 네. 40대 50대가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전체의 그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면 그 항공모함을 이끌어가는 앞에 쾌속선과 같은 역할이면서 그리고 그 주력인 4050이 이제 향후 있을 조기 대선에서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자라고 예. 하는 오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위원장이 돼서 아니 초선이신데 위원장을 보통 잘 안 맡겨주지 않아요? 뭐 초선 분들도 몇 분 이제 위원장 하시는 분 아, 계시는데 예. 하여튼 저는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능력이 있는 걸로 하시죠. 예. 하여튼 그 많은 분들께서 네. 제가 하면은 또 열심히 잘할 것 같다고 해서 네. 좀 추천이 있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좀 하고 예. 오늘 양복에 넥타이도 매고 예. 좀 아니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 원래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오늘따라 더 많이 빛나 보이셔가지고 혹시 중요한 자리를 또 다녀오셨나 해가지고 여쭤봤고요. 우리 또 백이성 강사님은 역사 독립군으로 또 통하고 계신데 요즘에 어떻게 유튜브 활동하시는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17만 7천 명의 구독자 7만 7천 명. 와. 분들이 예.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참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더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아유. 알게 되시고 어유 그럼요. 예, 무럭무럭 성장하시면 동반 성장하시는 걸로. 무럭무럭 성장.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무럭무럭 성장하겠습니다. 네, 같이 성장하시는 걸로 하시죠. 3개월 안에 이제 20만 구독자 이제 야. 만드셔야죠. 예, 예. 20만 꿈의 20만입니다. 아니 또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정치 라이브가 잘 되면은 네. 네. 정치 라이브 아니 구독자분들 근데 내가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네네. 예. 최근에 예. 내란 주도 세력들의 상당수가 그 관악에 있는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정상적인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예. 우리 저 백이성 선생님도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이에요. 네. 서울대 국사학과 나오고 석사도 했는데 예. 이렇게 건전한 또 이 역사 연구자가 있는데 네. 앞으로 오마이 TV에서도 상당히 발군의 예. 기량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뭐두 분 서로 또 칭찬해 아유. 주시고 아유. 예, 우리 오면 같은 가면- 동네 살아요. 심지어 또 그러세요? 예, 예. 동네가 같습니다. 예, 지연입니다. 같은 공감대가 많은 두 분과 함께해서 예, 예. 오늘 뭐 더 많은 공감 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실 그 가야 될 주제 가기 전에 예. 이게 사실 어제 오늘 굉장히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는데 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이게 그 오늘 JTBC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을 보니까 경찰 쪽에서 이미 장제원 당시 이제 부총장이라고 하면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예, 부총장이었다고 부총장 하더라고요. 시절에 예. 예, 비서 그러니까 즉 피해자로 어쨌든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분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고요. 또 오전에는 이게 굉장히 빛의 속도로 탈당을 하겠다고 탈당 의사를 이미 밝히고 장재원이 예. 오. 400 상설특별위원회 하느냐고 내가 그 뉴스 못 봤는데. 그러셨어요? 예. 일단 타임라인대로 정리하면 탈당을 먼저 했고요. 아. 그런 다음에 오후에 이 JTBC 단독 보도를 예상을 못했던 그 아드님이 아드님이 또 인스타에다 글을 올려버렸어요. 뭐라고 올렸어요? 글을 올려버려서 제자리로 갈 것이다. 아, 돌아가게 될 것이다. 기다려달라 이제 이런 멘트를 남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7시 좀 넘어서 JTBC 단독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문자 내용이 다 공개가 돼버려서 이 내용만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네, 그 가는 게 피해자와 나눈 문자만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야. 피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이 나와 버려가지고요. 이게 좀 더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제 뉴스에 이어서 진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잠깐 좀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2015년 11월 17일, 18일 어간에 있었던 문자 내용 중에 18일 오전 8시 40분에 장 전 의원이 피해자 A씨 자신의 비서입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이야. 힘들다. 이런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요. 또 전화 받아달라. 어디 있나?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도 반복해서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등장하기 전과 후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의 깊이가 또 달라져가지고요. 일단 이 문자 내용만 봤을 때 이게 사실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회유하고 설득하고 어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정황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고. 예. 야. 근데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일종의 권력자가 갖고 있는 오만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그런데 저는 장제원이 이런 문자가 나온 것 자체를 본인은 저는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뭐 법적 조치를 예, 하겠다라고 뭐, 이제 얘기를 예. 하기도 했었죠. 네. 저는 장제원 글쎄 뭐 이따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 저하고 중앙대학교 86학번 동기예요. 누가 장제원 전 예, 의원이 예, 김준혁 의원과 동기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내용들도 있겠네요. 아니요, 난 과거 어린 시절에. 사실은 그 장제원 86 의원을 네. 예, 학교 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었고요. 네네네. 뭐 사실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중앙대 동기라고 하는 걸 나중에 좀 알게 됐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같은 과 동기들 중에 예전에 이제 학생운동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들 동기 모임할 때 야 장제원이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 여러 이야기를 좀 해줬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우리가 황당해하면서 예. 어떤 뭐 장제원 씨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뭐 여기서 또 방송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예, 너무 이제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야, 예. 판도라의 상자가 딱. 그럼 열린 겁니까? 지금 아까 우리 강사님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문자 내용이 예.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긴 한데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니 회유성 문자 아닙니까 이게. 너 이래 가버리면 어떡하냐. 네. 너 이래 가버리면 어떡하느냐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의 시점이라는 게 2015년 11월 17일, 18일 어간이다 보니까 네네. 이것이 실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만약에 오전에 보냈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아니, 질문을 드린 거긴 그- 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 사건을 자기가 이제 이거는 잘못했던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지하고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한테 계속해서 회유를 하려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좀 만나자 뭐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대로 그 뒤에 뭐 2천만 원의 뭐 금액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주장이 판결은 이제 예. 피해자 쪽에서 그런데 나온 이게 거죠. 지금 보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 여자분을 또 회유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뭐 보좌진으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저는 그분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을까. 예. 실제로 거대한 권력이 자기를 갖다 옥죄고 예. 그래서 사실 마지 못해서 네네. 그 보좌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테고 근데 정말 그 단 한 1초라도 얼굴 보기가 싫었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여라고 하는 시간을 꾹 참고 보냈었을 그분의 그 고통을 생각하자면은 이거는 정말 장제원이 예.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악인이지 네. 악인.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저희가 반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또 이제 대상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 대상이 있는 일이어서 이게 또 다른 이제 3차, 4차 가해가 될까봐 문자 내용은 반복적으로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만은 네. 각도를 조금 틀어서 보면 이게 안희정 그 전 지사건 얘기를 잠깐 해주셔가지고 이게 2018년 그 3월에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안 지사의 정의롭고 상식 있는 모습이 이미지였고 가면이었다니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 수행비서의 눈물의 폭로를 듣고 있자니 안 지사는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이제 당시에 바로 장제원이구나. 자유한국당 의원이어서 그 사람이 장제원이에요. 근데 이 시점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2018년 3월이고요. 사건 발생은 2015년 11월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충격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면을 쓴 거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제가 보면은 자기가 한 짓을 다 까먹어 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남의 이 소행에 대해서 이딴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나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어떻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멍하니 뻔뻔하게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또 연장이 되는 게 2018년 8월에 안희정 전 지사 1심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때 무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좀 입장을 좀 살짝 바꿉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100% 신뢰한다면 안 전 지사는 불륜을 저지른 도덕적 비판을 넘어 자신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비서를 유린한 괴물로 비판을 받은 것이다. 약간 톤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런저런 맥락들이 지금 막 다 튀어나오고 있어서 이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또 이제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요 각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궁금한데요. 지금 이철규 의원 아들 건 터졌죠. 장제원 전 의원 건 터졌죠. 둘 다 윤핵관입니다. 건진법 사건도 아직 터질 게 많이 남아 있죠. 이게 뭔가 순차적으로 터지는 게 다 윤핵관들 관련된 친윤 인사들 관련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야 이거 무슨 캐비넷이 열린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가능성이라고 하면 어느 쪽의 가능성일까요? 사실 저는 경찰 내부에 작동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경찰이 지금 검찰에 상당히 옥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핵관들이라고 한다면 실제 검찰 권력들이고 또 검찰과 연계된 또 그런 기득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윤핵관의 핵심 인물들을, 그러니까 윤핵관 자체가 이제 핵심 인물들인데 이들의 비리를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나름의 그 경찰의 어떤 그 수사 능력이라든가 또 독립된 수사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검찰과 연계됐던 그 세력들을 갖다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철규와는 좀 다르게 저는 장제원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그 내부 안에서 어떤 부산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장제원, 그 부산시장의 어떤 경쟁자들이 부산 안에서 이런 내용이 소문이 안 났었을까요? 나는 충분히 자기들 내부에서는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러나 핵심은 저는 이 정권 바로 그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강사님 말씀 듣고 저희가 이제 중요한 주제로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하고요? 또 인연이 있으세요? 여기 다 2년 장사들 아니 아니 중앙대학교 96학번이라고 저 86학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냐면 선거연수원에 이철규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선거연수원에 제가 선거연수원 최고 경영자 과정 4기에 제가 동기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좀 특이하긴 한데요. 무려 8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제가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마치고 나면 뒤풀이까지. 뒤풀이도 같이 하셨어요? 아니 뭐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다 했죠. 그런데 정말 이 이철규 의원이라는 분은
제가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국민의힘 아닌 줄 알았어요. 예. 뭐 누가 말해도 전부 다 막 이러고 예. 다들 나 저 사람은 무슨 연체동물인가? 네. 뭐 이래가지고 막 아니 연체동은 몸이 부드러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연체동물이다. 그래서 저 사람 국민의힘이 틀림없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 딱 틀림없다. 예, 한 달 딱 지나니까 자기가 정체를 밝히더라고. 내가 치안정감 출신이다. 경찰의 치안정감. 예. 그래서 제가 이철규라는 분이 뭔데 치안정감이지? 경기도 경찰청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냐면 경기도 경찰청장의 분당 경찰서에 서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경찰청장을 했는데 예. 이분이 뭐냐면 정보과 출신이에요. 정보과 출신이라 모든 사람들의 정보과 출신 이거를 다 그 무슨 예. 총독부에 뭐 옛날에 일제시대 경찰에 보면은 네. 블랙리스트 이런 거 다 분류하잖아요. 예. 딱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거리를 두셨어요? 거리를 뒀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강사님 정보를 털리면 안 되니까. 예예. 아유 나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예. 치안정감 출신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 네. 작년에 불기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80 며칠 만에 이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정확히 53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53일 만에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그때 이미 다 어떻게 알고 된 거를 갖다 어떻게 막 꾸역꾸역 누르다가 네. 이게 터져 나온 거겠죠. 예. 꾸역꾸역 누르다가 워낙 마약 사건 이게 크니까. 그러니까 이건 권력형 비리라고도 봐도 될 만큼의 일인데 왜냐면 이미 권력형 작년에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뭐 체포를 하거나 검사를 했다라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권력형 비리죠. 네. 뭐 자기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예. 이게 벌써 시간이 꽤 지난 일인데 네. 이걸 이철규라는 사람의 힘으로 누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게 여태까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드러나게 된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권력 누수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이게 지금 마약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김건희 윤석열 정권이 마약만큼은 뭐 반드시 단속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실제 자기네들 권력의 핵심 아이들이 예. 뭐 아직 다른 사람들은 증명된 게 없긴 합니다만은 네. 마약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들통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숨기려고 한 것인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예. 백혜룡 우리 경정 사건 중요하죠. 그때 그 마약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엄청난 마약이 사라졌는데 4,000 이 마약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사라지게 했느냐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 묻혀버려가지고요. 특검 하나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 밝힌 게 없다. 너무 분노한다는 시민들이 많으셔서 조만간 특검도 출발시켜야 되고 특히 마약과 관련된 것은 이제 신상필벌의 문제라고 저도 보는데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좌천을 시켜버리거나 이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은 잘못한 인간들이 다 이번에 승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감옥에서 윤석열이 승진 인사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예, 참 아직은 내가 대통령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이죠. 예, 오늘 참 시작부터 뜨겁게 두 분이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오늘 또 다른 뜨거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불쇼에 나갔는데 이 발언이 굉장히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사화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발언 중에 물론 추측을 전제로 하긴 했어요. 근데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이게 다 맞춰 보니까 당시 검찰과 당내 일부 이제 좀 불편한 비유겠습니다만 워터멜론으로 추정되는 의원들과 짜고 한 짓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했어요. 네. 추정을 했고
가결파들에 대한 생각을 이른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게 어떤 식이냐 또 비명계 인사들을 포섭하고 포용해 나가는 통합의 단계를 걸어가다가 네. 오늘 매불쇼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비판도 있고 네. 동의한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저는 그 이른바 워터멜론. 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수박. 네. 예. 제가 예, 그냥 저는 워터멜론으로 예, 했습니다만 워터멜론. 뭐 수박이라고. 아니 뭐 워터멜론이나 수박이나 뭐 그게 그거죠. 예, 영어가 좀 더 예. 고급지기 때문에. 예. 그런데 네. 당내의 유력 인사 한 명이 예. 몇 월 며칠까지 대표직을 그만둬라. 네. 안 그러면은 체포하겠다. 그만두면은 봐주겠다. 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추악한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적인 면, 뒷면을 정확하게 보여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불쇼에서 네. 그런 말이 자주 나오죠. 예. 예, 정치의 어떤 뒷거래 이런 예.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예. 예,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저 정당의 김준혁 의원님이 나와 계시니까 네. 제가 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 보세요. 6월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 대표 그만둬라.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든지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이 심지어 시점도 정해줬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에 당을 갖다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수단 삼아서 당 대표인 나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 당신 살려줄 테니까 포기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김준영 의원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유 참. 제가 그날 국회 앞에서 예. 연설을 했어요. 아 당시에. 예, 당시 그 시간에 연설을 하고 한 20분 있다가 체포동의안 가결된 영상을 그 자리에서 봤죠. 예. 그때 있던 수많은 분들의 대성통곡을 이제 들었죠. 제가 그날 했던 연설은 정여립의 대동세상의 꿈이 당시 기득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동세상의 꿈을 꾸는 이재명을 또다시 기득권들이 죽이려 한다. 네. 그런데 그 기득권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연설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 연설이 지금도 아마 유튜브 상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연설을 했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했었고 저도 역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압력이 가고 있었고 예. 그 전에 당 대표를 그만두게 해야 한다. 네. 혹은 뭐 당 대표를 그만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천권을 내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소리는 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대표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날 밤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생기면서 그 이야기들이 흘러 나왔죠. 네. 나왔고 네. 또 부산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 한 분이 네. 또 관련된 영상을 이제 올렸다가 나중에 이제 좀 내리기도 했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그 의원님께서 그날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고 예. 그때 이 이야기가 예. 이제 나왔었던 건 사실이었죠. 어. 그런데 오늘 이 대표님이 이 이야기를 매불쇼에서 할 거라고 저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위원회 그 발대식을 하고 네. 왔는데 어떤 후배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아 형님
이거 그 친구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계속 있던 친문 계열의 후배였는데 이거 지금 대표가 이렇게 센 발언을 했는데 조선일보나 조중동이 지금 크게 기사를 썼다. 그런데 이제 문맥 자체는 네. 되게 자연스러운 내용 속에서 나온 건데 네. 들어보니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문제 삼으려면은 크게 삼어질 내용이기도 한 것 같다. 네, 네. 형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길래 예. 일단 내가 좀 들어보마. 그러고 이제 그걸 좀 듣게 됐죠.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야, 이게 실제 대표가 이걸 경험을 했구나. 예, 예. 제가 지난 총선 때 네.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겪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저하고 김환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렇죠. 이야기가 네, 나올 네. 때 이틀 전에 예. 전화를 2통을 받았습니다. 그 2통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너하고 양문석하고 둘을 타켓으로 확정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을 거다. 예. 그러니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두 분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한 분은 우리가 여기서 이름을 대면은 다 알 수 있는 예. 아주 저명한 방송인이시고요. 저를 아주 아끼는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 로부터 들었다고 본인이 얘기한 듣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아주 저명한 방송인이시고 예. 또 한 분은 아주 저명한 정치인이에요. 우리 민주당 쪽에. 근데 그분도 피해를 입었던 분이었고요. 예. 그 피해를 입어서 끝내 정치를 낙마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내가 지금 너 양문석 셋이었는데 나는 이미 아웃됐고 너하고 양문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했었는데 그게 혹시 제가 얼추 떠오르는 분은 있는데 이름을 공개하기 아니 뭐 그분일 수도 있겠지. 꺼려지셔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밝혀주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안타깝군요. 저는 이 대표님한테 이런 이야기가 사전에 갔을 거다. 네. 갔을 거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이재명 대표를 대표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견제했던 민주당 당내의 일부 세력들 상당히 셌던 기득권 세력들이 당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통해서 그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장악하려고 한 것이다. 사실은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대표가 이제 거절을 했고 아까 방송에서 나왔지만 이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안을 최고위원들하고 이제 짰고 그래서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면 옥중에서라도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전 이 발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는 것은 하나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이재명 아니면 이럴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통합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 약간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들을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저는 이 메시지를 이야기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모든 사람들과 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정말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었는데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잊고 가겠다라고 하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부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긍정의 메시지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표정이 비장해지시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너무 생생하게 말씀 주시니까 지금 구독자분 대다수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은 그래도 다행히 원내 입성을 했지만 그 나머지 한 분이 누구냐라는 그 궁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근데 저희 오마이 TV 성공하라고 최초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이죠, 처음. 그러니까요. 아니 그 고초를 겪고 지금도
뭐랄까 좀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뭐 응원의 메시지라도 한번 날려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성함을 좀 부르시면서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정치는 예. 정치는 온갖 난관이 늘 닥치거든요. 네. 근데 그 난관을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런데 네. 그 난관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정의로웠기 때문에 난관을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장제원 같은 경우 이게 난관인데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때 뭐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하고 양문석 의원은 예. 그 어떤 그 엄청난 권력들 진짜 5분에 한 번씩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아, 그럼요.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단 하나도 잘못된 발언이 있었느냐? 예. 다 역사적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당당하게 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당시 이재명 대표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협박, 예. 이 엄청난 협박을 갖다 끝내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본인의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매불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네, 네. 아니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렇게 잘한 일을 갖다가 왜 돈을 덜 벌었느냐라고 배임죄로 몰아넣는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역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 지도자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인물로 성장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예전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이재명, 지난 대선 후보 이재명, 그리고 또 다른 예. 지금 민주당 당대표로서 이재명과 향후 있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다. 그리고 저는 이 포용과 또 과감한 결단 또 이게 제가 아까도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예, 이재명 대표가 예. 태종의 그 어떤 그 리더십을 좀 배워야 된다. 네. 일단 그 지금은 창업계예요. 지금 사실은 이 내란 이 과정은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고 이 망가진 것을 새롭게 수습하는 것은 창업인 거예요. 창업. 어떤 창업의 리더십.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네.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포용을 함께 가는 것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대표님한테도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예. 이런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예. 제가 또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 어쨌든 오늘 뭐 제가 좀 말이 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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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원님 예. 아닙니다. 지금 눈가가 촉촉한 남자 김준혁이라고. 아, 그래요? 예, 예. 원래 근데 김준혁 의원님이 예전에 이제 교수하실 때부터 눈가는 촉촉한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촉촉하신 분이거든요. 예, 촉촉한 남자인데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이 스토리와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아유, 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총선 과정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시며 아니 근데 눈가가 나는 촉촉. 뭐 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아주 우연찮은 일로 이재명 대표 고향집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어린 시절 고향집. 아 진짜요? 예, 지금은 그 집이 없어지고 예, 지금은 이제 비닐하우스로 남아 있는데 예. 그 집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녔던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9km야. 9km. 9km를 그러면 계속 걸어 다닌 거지. 와. 갈 때 9km, 집에 갈 때 9km. 초등학교 18km 네. 1학년 학생이 그 9km를 걸어가고 9km를 걸어간 거야. 그러면 도대체 아니 그 고향에 가면 봉화산 자락에 진짜 완전히 화전민인데 거기서 그 어린 아이가 그 먼 거리를 걸어가. 9km면은 웬리예요? 4km가 10리지. 8km가 20리, 25리 가까운 거리인데 이게 직선거리 9km인데 이렇게 가니까 10km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 아이가 하니까요. 그게 네. 어디 직선 도로겠습니까? 구불구불 그래서 하죠, 이렇게 가고 세상에 그 어린 아이가 그 길을 다닌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계신 분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내가 재명이 2년 선배야 막 이러시더라고. 그분이 자기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 짓는다 그러면서 예. 재명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똑똑했어. 그렇게 똑똑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린 소년 이재명 그리고 그 길을 걸어 다니다가 이제 성남으로 가서 상대원 시장에 가서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청소를 하셨잖아. 여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소년공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 가서 일을 했던 그 어린아이. 네.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하고 예. 그 뒤에 오늘날 그 어린아이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서민들의 고충을 알겠습니까? 너무 스스로가 많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의원님 오늘 감성 터치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눈가가 더 촉촉해지셔가지고 좀만 더 하면 눈물 날 것 같다고 지금 댓글이 막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만. 상대원 유유, 넌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다들 지금 여러분들도 촉촉해지셨죠. 이 촉촉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촉촉해주신 우리 백이성 강사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체포 동의안과 둘러싼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재명 대표도 오늘 내부쇼에서 그렇게 밝히거든요. 예. 본인이 네. 가결시켜달라라고 네. 얘기를 하면 다 가결 찍어가지고 예. 이탈표가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결을 외치고 네. 이탈표를 확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 거다. 예. 다행히 거기서 기각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모험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태종 얘기를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김준혁 의원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면모를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뭐 역사적으로 비유한다면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앞으로는 앞으로는 또 어떤 왕에 비유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맹자의 예, 대장부 장구를 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맹자요. 예. 맹자라는 책에 보면은 예, 대장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하늘이 내리려고 할 때에는 예, 그 먼저 근고를 수고롭게 한다. 그리고 신세를 매우 피폐하게 만든다. 얼쑤.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 아래로서의 실패의 두려움도 알고 예. 그다음에 아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네. 점차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런 성장의 이런 것을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지도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래서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예. 저는 그 지도자적인 측면에서 이래 볼 것 같으면은 오히려 조선 시대의 태종의 리더십을 많이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은 태종이라는 사람은 자기 하나가 왕을 하면서 그 다음 왕이 세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종에 있어서 크게 빛나기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확실하게 기득권을 잡아 눌렀단 말이죠. 예. 예,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외가 즉 자기 처가라든지 예. 아니면은 왕세자의 처가까지도 죽임으로써 예.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예. 이씨 왕조 외에 다른 그 어떤 집안의 말을 듣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민씨 집안도 그 처남을 다 처단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왕세자인 청송 심씨 집안도 모두 처단했던 거예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예. 예, 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쌍하지만은 네. 왕권에 저항하는 것은 조금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세종 때에 그만큼 세종이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고 네. 뭐 사화 없이 네. 예, 정말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이룩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예. 비유도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왕들의 얘기나 맹자 얘기도 해봤는데 예. 사실 이제 이렇게 뭔가 두 분께 훈훈한 분위기로 방송을 진행하다가 사실 이 사람 얘기하려고 하니까 살짝 좀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예, 지금 제일 그 역사 강사 출신이신, 죄송합니다. 역사 강사 출신이는데 예, 예. 아니 주말마다 예. 자꾸 그 집회에 나오셔가지고요. 아. 듣기 싫은 얘기만 지금 반복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사람과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을 비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돼서 시간이 벌써 멀찍이 달려왔기 때문에 바로 한 길만 걸어가는 한 길만 걷는 사람이 아니 길을 전환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전환길이라고 부르는데 전한길이라는 인물은 예. 그러니까 누구와 비유할 수 있는가 예. 요거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 그거 여쭙기 전에 일단은 우리 역사 전문가이신 김수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역사 전문가로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난 저는 그 전환길 씨를 역사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 왜 그러냐면 네. 문제풀이 지식은 갖고 있으나 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 역사 인식이 없잖아요. 네. 역사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그동안 전환길은 장사를 한 건가요? 장사를 한 거죠. 예.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한 거죠.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역사 인식을 갖고 어떤 역사를 이제 강의하지 않았고 저도 만약에 돈벌이를 하려고 했으면 예. 저도 꽤 잘 나가는 네. 스타 강사가 스타 되겠죠. 강사 됐지 않겠습니까? 네. 저 예전에 대학원 초기에 예. 저도 생계이주 차원에서 압구정동에서 저 그 학원 강사했었습니다. 네. 그때 아주 잘 나갔죠. 예. 일타 김준혁. 그때는 일타라는 말 없었던 때니까 95년도, 96년도니까. 예.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좀 뭐 배도 고파야 되고 예. 그래서 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 아르바이트 그냥 어렵게 아르바이트하면서 진짜 대학원 다녔는데 예. 제가 대학원 다닌 이야기하면 눈물 없이 정말 들을 수 갑자기 없습니다. 촉촉해집니까? 근데 다시 또 촉촉해지는 겁니까? 근데 전한길 씨는 저는 좀 그 역사 뭐 전문가 이런 표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혹세무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세무민한 사람이고 예. 혹세무민하는 사람의 말로가 예. 쏙 다 좋지 않습니다. 그게 막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언제 끝까지 부귀영화 누리고 또 막 의기양양해서 다닙니까? 예. 일시적으로 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 사표 규정 될 거라는 이제 말씀이신데 네. 우리 그 백이성 강사께서 전환길과 유사한 인물로 예. 이게 저도 사실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어가지고 오늘 네. 뭐 이제 나무위키도 막 나무위키도 나오고 뭐 네이버 찾아보니까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름이 이종형. 예. 예. 이종형. 예, 이종형 전환길과 유사한 인물로 이종형이라는 인물을 꼽아오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인물입니까? 1949년도에 그 1월 달에 그 체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예.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 반민특위라고 하는 곳에 체포 2호입니다. 예. 1호는 그 민족 자본가. 민족 자본가가 무슨 민족 자본가? 식민 자본가. 박흥식이라는 인물이고 예. 2호라는 애가 바로 이종형입니다. 이종형. 예. 예. 대표적인 밀정입니다. 얘가 뭐냐면 제가 의열단에 학술위원장이거든요. 지금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만든 그 의열단 말이죠. 그 의열단에 가입을 해요. 1930년에. 1930년에 가입을 하는데 뭐 때문에 가입하느냐? 밀정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종형이가 밀정으로 가입해서 약산 김원봉이 잡아가지고 한탕 누리려고. 약산 김원봉한테 당시에 일본 국방부가요 도대체 얼마의 현상금을 걸었는가? 지금 금전적 가치로 530억을 걸었습니다. 530억이요? 예. 530억을 걸어서 뭐냐면 그때 당시 다 군벌 통치였거든 중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를 하나 세워주겠다. 약산을
잡아오면은 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이종영이가 예. 어이 큰 장이 섰는데 장사꾼이 이거를 잡아야지. 예, 예.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약사는 못 잡고 예. 예 김동삼 예. 예 김이삼 예. 그 다음에 남자현 예. 이런 사람들을 다 밀고 하고 잡아넣습니다. 아. 김이삼 조선일보 기자는 쏘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 예, 바로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 예. 조선을 공격한다라는 그 오보를 예. 1931년에 그 만주 장춘현에서 뭐냐 하면은 그 배화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화교 공격 사건. 네. 호떡집에 불났다라는 말. 네네네. 예, 평양에서 있었는데 예. 그때 만주 장춘에서 그게 있었단 말이죠. 아. 그래서 김이삼 기자가 이거 그 200명이 예. 조선인 200명이 공격당한다라고 하는 예. 그 오보를 생산합니다. 조선일보가. 아. 그래서 대대적인 학살이 일어납니다. 평양에서만 130명이 죽어요. 예, 예. 중국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이삼 기자를 왜 200명밖에 피습당했다고 오보를 쓰냐 이러면서 단물 다 빠졌다고 예. 이종형이가 예. 사살하죠. 사살을 합니까? 예. 오. 그래 김이삼이가 죽죠. 그래가지고 김이삼이는 아니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를 죽이냐? 예. 아니 네가 살아 있으면 안 돼. 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이러면서 죽여버립니다. 아. 그렇게 하던 놈이니까 예. 그래서 엄청난 어. 반발을 사가지고 예. 반민특위 체포 2호가 됩니다. 예. 이 2호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반민특위는 공산당이 일으킨 반민법이 아니라 망민법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동일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튜브 채널이죠. 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이랑 비슷하네, 예, 진짜. 보수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서 예. 마구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지가 예. 시를 하나 지어요. 예. 지가 시를 하나 지어서 또 해가지고 뭐냐면은 여운형이 지었다 이러면서 가짜 뉴스. 예, 가짜 뉴스를. 아이 똑같네. 예. 그리고 뭐냐면 47년 7월달에 몽양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시거든요. 예. 47년 3월달, 47년 5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살인 교사 혐의로 미군정청에서 예. 대동일보가 폐간당합니다. 아. 예, 살인 교사 혐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냐면은 여운형의 집에다 폭탄을 설치했던 사람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고 와. 그러면서 구국의 영웅이다 그러고 예. 왜냐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 예. 그 해방 이후에 바로 찾아갔거든요. 예. 찾아가서 와. 내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의 서울 지부장이 되고 싶소라고 얘기를 하니까 몽양 선생이 이런 밀정놈의 새끼는 이거 어딜 감히 이러면서 단박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거에 앙심을 품고 뻑하면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몽양을 결국 죽여버립니다. 아. 이런 악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상덕 반민특위 1기 위원장이 예. 체포 원래 1호로 이종형이를 잡으려고 했어요. 아. 근데 1호로는 민족적 반감이 조금 더한 예. 박흥식을 잡고 예. 얘를 2호로 잡자 했는데 네. 2호로 잡으러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아니 나를 잡는 거는 방공에다 나를 갖다가 방공 투사를 잡는 거다 이러면서 육혈포를 가지고 네. 마구 체포조에게 쏘면서 저항을 하다가 잡힙니다. 예. 그런데 체포 아니 그 권총을 하나도 안 맞췄다 그러죠. 예. 그 댓글에 근데 그 예. 이종영이 언제 죽냐고 이종형이 그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954년에 죽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그걸 넘어서서 예. 아. 1950년에 예. 얘가 국회의원이 된다니까요. 아이고 제가 방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진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 사람들이 뽑아줍니다. 얘를. 아,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얘가 처음에 강원도 정선에서 뭐라고 선거운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밀정짓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일제히 강압에 못 이겨서 한 것이고
내 같은 사람이 밀정짓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빨갱이들이 설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요즘 전광훈, 전한길, 손현보 세 명을 딱 합쳐놓은 캐릭터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종형이라는 인물이 예. 아니면 거기에 한 명 더 하자면 신혜식까지도 들어가겠죠. 예, 굉장히 많은 그렇게 4인 합체까지 하시니까 조금 스토리가 헷갈리긴 하는데 저희가 전한길로 집중했으니까 예. 전한길과 유사한 인물을 반민특위 체포대상 제2호인 이종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예.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삶의 마감이 언제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임종을 맞이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예. 국회의원 출마는 너무 충격이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 양반 국회의원까지 출마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김준혁 의원님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뒤따르는 질문이 지금 전한길과 유사한 사람을 꼽다 보니까 이종형이 나왔잖아요. 네. 이종형이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이 전한길도 만약에 정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세간에 전한길 씨 고향 경산에서 출마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역사라는 게 뭐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 반복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지옥의 그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죠. 네. 지금 전한길 씨는 그 손바닥 위에 있는 인형 같은 사람이에요. 손바닥 위에 인형이요? 예, 그 거대한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너 좀 놀아봐 이렇게 하고 있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예, 이 사람은 본인이 장난감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네. 지금 전한길 씨는 지금 뭐 좀 거친 편으로 뽕 맞아 있는 거죠 지금. 뭐 예, 그래서 유세뽕이라든지 예, 뭐 등등의 뽕이죠. 사람들 막 박수 치고 난리 나고 그러면은 예. 거기에 그냥 뽕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저희가 만약에 지상파였다면 제가 정화를 좀 아이, 표현을 뭐. 정정했을 텐데 흔히들 유세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저도 국회의원이라 저도 명색이 전직 대학 교수 출신이고 국회의원이라 이렇게 좀 언어적 표현을 좀 잘 쓰려고 하지만 예.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은 언어적 표현을 정중하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옛날에 중국의 위대한 문학가 노신 선생이 그랬잖아요. 미친 개는 몽둥이로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전한길 씨가 지금 이 거대한 세력들이 그 자신을 이용해서 뭔가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호도하고 예. 선동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예. 조선인들 이 뭐 악질 순사 만들어 가지고 괴롭히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전한길 씨가 지금 저 사람들이 자신이 막 강한 언어로다가 극우적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뒤에 3년 뒤에 자기의 고향 경산에서 전략 공천을 해줄 거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6개월 이상 갖고 놀지를 않아요. 예, 요거 좀 지나고 나서 몇 달 지나면 전한길이 찾아가고 이제 저 약속대로 공천 주셔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당신 누구? 후아유? 꺼져. 소금 뿌린다고. Get away. 네. 아니 근데 역사는 반복되니까 아까 우리가 짚었던 이종형이라는 인물이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고 아무튼 뭐 국민들 아니 잠깐만. 예.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 지금 그런 인물과 이종영과 전한길이 매우 유사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의 진짜 반복은 그런 그 전위대로 나선 인물들을 기득권이 가차없이 내버리는 게 진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반복은 바로 전한길 같은 사람들이 그냥 도구로 이용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순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이 계속해서 정치권 근처에서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60 넘고 70 넘고 그러다가 이제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이 허망하구나. 내가 저들에게 놀던 겨우 그냥 뭐 애완견이었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게. 네. 근데 지금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방송을 구독자분들께서 CL 블레우님 오늘 방송 너무 유익하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너무 좀 과격하다고 하는 거 아니, 아니고 오늘 방송 굿입니다. 뭐 라미님. 유세뽕 뭐 이러면서. 예. 또 뭐 유세 심취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정정하자면 그렇습니다만은 의원님한테 듣는 이 역사 또 우리 강사님한테 듣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동훈, 옹호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막 지지자들, 그러니까 전환길의 지지자들 혹은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막 이제 분기탱천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한동훈 같은 인물을 어떻게 그 두둔하고 비호한단 말이야? 예. 라고 비난을 받았는지 예. 전환길 씨가 오해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래 자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한 목적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야 뭐 그 한동훈을 바로 윤석열을 어떤 처단하는 윤석열을 한테 충분히 호감을 표시하지 않는 예. 어떤 그런 좀 뭐라 하나 건달로 치면 반달 출신 예. 막 그런 식으로 예. 얘기한 게 아닌가 아. 그 생각을 합니다. 예, 호래 자식.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뭐 같아요. 이제 전환길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호래 자식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호로 자식이거든. 예, 호로. 호로. 예, 오랑캐. 호로가 오랑캐야. 예. 호래라는 말은 없어.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참 수준도 안 되는 인간이 역사적 용어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무슨 뭐 역사 강사라고 해. 선수들 앞에서. 호로 자식이군요. 호로, 예. 호로. 예, 호로. 예. 호래 자식은 잘못된 표현이다. 호래 자식은 호로가 예. 잘못돼서 어디 저 지방 사투리로 쓰인 말이고. 예, 예. 경산에서 그렇게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근데 그 전환길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극우 세력들이 예. 이렇게 한동훈을 싫어하는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그죠. 정도면은 네, 네. 약간 보수 세력들이 이제 좀만 잘하면 이제 대선 후보로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약간 이제 전환길이 자기가 미래 권력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까? 자기도 판단해 볼 거 아닙니까? 김문수 저거는 아닌데 예. 자기보다 더 황당한 인간인데 그러면 누가 있을까? 오세훈 저거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 있어. 저건 아웃될 거야. 네. 그리고 뭐 홍준표 저것도 명태균 게이트야. 네. 그러면 뭐 한동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거 자기하고 함께하는 극우 세력들이 한동훈이랑 뭐 개거품 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예. 야 저거 호로 새끼야 호로 자식이야 막 이러면서 예. 한동훈이 막 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볼 때 전환길은 언제든지 인간을 수시로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이다. 예.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긴 인생이고 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예요. 의. 예. 의리. 우리가 의인데 이 역사 갖고 있는 기본 진리인 의도 모르는 인간이 예. 무슨 역사를 이야기하고 무슨 정치를 이야기합니까? 공자가 이야기하잖아. 정은 정의하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예. 정은 정명야라. 예.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최소 논어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정치가 뭔지 명분이 뭔지 의리가 뭔지 덕이 무엇인지 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참 나는 이 시간에 이 아까운 황금 같은 시간에 전환길 같은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희가 속고도해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 전환길의 밥그릇을 깨버리겠다. 전환길의 밥그릇은 한국사 능력 검정 예. 그리고 구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다. 예. 그래서 제가 예. 유튜브에서 예. 공짜로 강의합니다. 와, 좋은 강의를 예. 공짜로 강의하신다고요? 예, 제가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전환길 선생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네가 감히 나는 웃겨 죽겠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이 그게 뭐라고? 예. 그거를 뭘 돈을 35만 원씩 받고 있어요. 예. 전환길 선생이. 역사는 역시
백이성. 예. 예. 그래서 제가 강의합니다. 제가. 예. 내가 그 전환길의 밥그릇을 깨기 위해서 예. 제가 강의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너무 재미있다. 너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오마이TV밖에 없다라고 너무 과찬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당장 김준혁 TV 예.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역사 독립군 예.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전환길 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준혁 의원께서 대노하셔가지고 네. 딱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전환길을 섭외한 사람이 있어요. 전환길에게 플랫폼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전광훈? 아니요. 소년보라는 사람입니다. 아, 네, 소년보라는 세계로 교회. 예, 세계로 교회 목사인데 이분도 역사 관념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에 잘 못 미치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좀 우리 두 아니 분이 괜찮아 얘기해 보세요. 난 뭐라고 얘기인지 듣고 싶어. 예. 예. 우리 두 나 분이 흥분 안 할 테니까. 예, 우리 두 분. 근데 이 두 분이 이거 들으시면 굉장히 흥분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으시겠어요? 얘기하세요. 정말 예. 알겠습니다. 예. 소년보 목사가 예. 요렇게럼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참 예배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부산 강서구 세계로회 본당에서 네. 2025학년도 입학식 및 개교식에 참석해 200여 명의 초등 중학생들을 향해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지요? 학생들은 이승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요. 이렇게 제각기 답을 했는데 손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위인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모아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승만이 이순신보다 위대해요. 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까지 좀 불편하실까 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뭐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흥분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제가 그거를 한번 반박해 볼까요? 두 분께 듣겠습니다. 제가 우선 소년보 목사의 그 교단은요. 예장 통합입니다. 예장 통합 기독교인데 예장 통합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종형이의 마누라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이종형 마누라가 나옵니다. 옛날에 그 이종형 반민특위의 체포 2호자. 체포 2호 마누라의 2호. 아버지와 오빠가 개신교 목사였어요. 아따 또 그렇습니까? 예, 강명선, 강치성 그렇습니다. 예. 그게 또 이제 개신교와 예.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게 개신교와 연결이 돼서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친일파도 아니고 독립운동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다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한에서 반공주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반공주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승만을 갖다 떠받드는 거예요. 세문안 교회. 그 다음에 그 세문안 교회하고 영락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자기 오빠가. 그러니까 이종형의 손위 처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를 믿고 더 이종형이가 더 날뛴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년보 목사의 저 논리적 귀결은 너무나 제가 봤을 때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거군요.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이. 제가 다니고 있는 분당 가나안 교회 목사님은 같은 예장 통합인데 안 그래요. 전혀 목사님 설교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소년보 목사는 같은 예장 통합인데 왜 저러고 있냐고 내 하는 말이. 왜 아니 결국에는 뭐냐면은 반공 위주로 흐르면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종형이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오늘 이종형을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종형이 아까 손이 처남의 어떤 거였죠 아까? 손이 처남과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알겠습니다. 이승만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거짓말장이죠.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일본인에 의해서 감옥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늘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호 이렇게 손톱을 이제 이렇게 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그 부시느냐 그랬더니 내가 일본 놈들한테 잡혀서 예. 감옥에 가서 이 손끝을 뽑히는 온갖 고문을 당해서 늘 손이 시리다 이러는 거야. 그럼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이승만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자기들이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번 돈,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번 돈을 갖다가 주면서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이렇게 독립운동 이 돈으로 독립운동 하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야. 예. 해방 이후에 한 분이 이제 경무대로 예. 아니 그 저기 이승만 있는 데로 이제 예. 갔는데 옛날에 전구 있잖아요. 이렇게 전구 담아 이렇게 네, 네, 네. 10촉, 20촉, 30촉. 뭐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인테리어로 나와 있는 이렇게 둥근 거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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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건 아는데 거기에 양말을 이렇게 더 씌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에다가 그 구멍난 양말을 바느질하는 걸 이제 연출을 하는 거야. 네. 자기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바느질을 한다. 한다. 예. 옛날에 박정희가 청와대에서 사람들 오면은 막 겨울에 막 이렇게 뛰는 거야. 그래서 아유 각하 왜 이렇게 뛰십니까? 그러면 난방비라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이 여기 청와대에 난방을 안 떼서 추워서 내가 열기 내려고 뛴다. 이런 혹세무민 사기들을 치는 거죠 이게. 예. 전혀 사실이 아닌 거를. 예. 그래서 한 번은 예. 하와이 교민들이 늘 돈을 모아가지고 갈 때 이제 이승만 집에다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집에 갖다 줬는데 예. 서프라이즈 놀래게 해주려고 너무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고 이제 간 거야. 예. 갔는데 예, 늘 이승만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소문했더니 그 옆에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는 거야. 다 쇼였군요. 예, 다 쇼지.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을 단 한 명도 대한민국 입국을 안 시켰어요. 왜? 예. 자신의 진실이 드러날까봐. 네. 자신이 아. 어떻게 하와이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진실이 드러날까봐. 소문나거나 드러날까 봐. 만약에 손현보 목사의 말이 맞다면 이승만은 위대한 사람인데 예.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이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교과서에 써져야 되는데 그렇게 써지지 않고 국민들에서 쫓겨났고 그것을 쫓아낸 것을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하고 이 4.19 혁명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헌법 행위자가 손현보야. 이런 인간이 반헌법 행위자 전환길 같은 사람을 데려다 쓰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을 전광훈이 같은 인간들이 또 같이 함께 와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반헌법적 세력들이 이승만을 추대한다고 해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건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 부르지만 나 자꾸 흥분하면 안 되잖아. 이종형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 오늘 이종영 많이 나오네요. 네. 예, 마지막 듣겠습니다. 예. 아니, 이종형이 이놈 새끼가 어떻게 죽었느냐? 예, 이제 어떻게 예. 사망하든가. 예, 강원도 정선에서 예. 대동신문 지가 했던 그 신문 있잖아요. 예, 그 가짜 뉴스 많이 팔던 예, 거. 그 신문의 편집국장하고 예. 편집국장이 운전했다는 말도 있고 예. 동성했다는 말도 있는데 예. 운전을 해야 가져가다가 예. 논두렁에서 차가 뒤집어졌어요. 예. 이 네티즌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이렇게 차가 뒤집어졌는데 예. 지가 살려고 예. 지 혼자 살려고 예. 차문을 열고 예. 밖으로 뛰었어. 편집국장 그 안에 있고. 예. 지 혼자 살려고 넘어가다 싶으니까 지 혼자 살려고 뛰었어요. 예. 그렇게 뛰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차가 한 바퀴 구르면서 이 떨어져 있던 이 이종형이 가슴팍으로 차가 덮치는군요. 떨어져요. 찝차가. 예. 그래가지고 천벌받아 죽어요. 아.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종형의 시신을 수습하니까 두 동강이 나 있더라. 세로로. 세로요? 예, 세로로 두 동강이 끔찍하네요. 나 있더라. 끔찍하게 죽어요. 얘가. 예. 사필 규정을 당했다 이 말씀을 또. 예. 아우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치국장은 살고 예.
편집국장은 살았어. 아. 예, 편집국장은 살고 사장님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몰랐는데 사장님 했는데 예. 편집국장은 살고 임마는 죽었어요. 아. 그 임마 죽을 때 편집국장이 그래도 그걸 목격한 산 증인이 되긴 한 거네요. 예. 아. 야, 참 정말 환상을 노릇이죠. 예. 오늘 그 방송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현실 정치를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정치인들을 역사적인 인물에 비유한 것도 많이 기억에 나겠습니다만 예. 우리 김촉촉 의원님의 김촉촉 의원님의 사자후 그리고 백이성 강상님의 이종형이 임마가 이 가짜 뉴스 해갖고 이 자식이 말이야. 임마 이게 임마 문제야 이게. 예, 이종형이 아까 그 개신교 손이처남 예. 손이처남과 손이천왕과 장인. 예, 개신교 예.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했고요. 야 근데 저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김배 콤비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좋은 방송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우리 김준혁 의원님 유튜브가 김준혁 TV가 아니고 김준혁 오피셜이라고 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죠. 근데 이름을 바꾸시라고 합니다. 김촉촉 오피셜로 예, 또 바꾸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 방송 시간보다 좀 더 오버 더 쓰긴 했는데 너무 재밌다고 더 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사실 매주 또 모실 거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역사독립군 유튜브 그리고 김준영 오피셜 꼭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재밌을 줄 몰라가지고 저희 제작진분들이 너무 빵빵 이 시간에 터지는 위험을 토하며 저희가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내란 12.3 비상계엄을 역사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무리 말씀 각각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영 의원님부터. 12.3내라는 역사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반혁명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반혁명은 곧 기득권들의 몰락을 갖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민주화를 이루고 가장 위대한 산업화를 이뤘던 이 나라가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몰락을 하게 됐고 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치유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현명한 국민들, 위대한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저는 이 12.3 내란이 오히려 더 큰 빛의 나라로 나가는 기반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서사시를 한 편 낭독을 했는데 제가 직접 쓴 시인데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다. 단군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빛으로 가득한 아침의 나라가 바로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우리가 빛의 나라로 돌아가게 됐다. 그것이 바로 12.3 계엄이 나타내준 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백이성 강사님, 12.3 내란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앞으로 뭐 한 3년만 있어도 예. 한반도 5,000년 내 가장 무식한 군주에 의한 가장 멍청한 행동으로 기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정리가 되는데요. 뭐 군주라는 표현보다는 또 다른 좀 더 뭐 대통령, 뭐 지도자, 좀 더 폭력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주라는 거는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가장 멍청한 군주. 빛의 혁명가들, 홍익인간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우리 백이성 강사님, 김준혁 의원님 호흡 너무 좋다고. 그리고 802님은 영식님은 집에 가기 싫어서 방송 연장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 조금 시간 더 써서 들었고요. 저희 오늘 정치 라이브 많은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님 그리고 역사독립군 백이성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